병든 아버지의 간병, 병원 침대 곁에는 늘 둘째 딸만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어갔어요. 새벽 2시, 아버지가 갑자기 깨어나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미영아. 어눌한 목소리였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죠. 저는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5개월째 이 병실을 지키고 있는 건 저뿐이라는 걸요. 형제가 5이나 되는데 새벽에 아버지를 돌보는 건 언제나 저 혼자였어요. 옆 침대 할머니가 낮에 저에게 물어보셨거든요. 따님이 외동딸이에요? 아니요. 형제가 5이에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혼자 간병하세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왜 저 혼자일까?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다시 잠이 드셨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새벽까지 앉아 있었어요. 이런 밤이 벌써 몇 개월째인지.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된 김미영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된 건 참 무거운 이야기를 해야 해서 그래요. 하지만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용기를 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집안 내부의 일이잖아요. 하지만 너무 답답하고 또 제가 겪은 일을 통해 다른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나서게 됐어요. 저는 3남 2녀 중 둘째 딸이에요. 위로는 큰오빠가 63세, 둘째 오빠가 61세, 아래로는 셋째 오빠가 55세,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52세입니다. 저는 정확히 가운데예요. 58세죠. 아버지는 82세이시고 어머니는 5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투병하실 때도 사실 저 이야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폐암 진단을 받으신 게 2019년이었어요. 그때도 형제들 반응이 지금과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충격받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막상 실질적인 간병은 제게 맡겨졌어요. 큰오빠는 그때도 회사가 바빠서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실제로 큰오빠는 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말 바쁘긴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암이라는데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둘째 오빠는 공무원이에요. 시청에서 일하는데 그때 마침 과장 승진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어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라서 라고 하면서 자주 못 왔어요. 주말에 한 번씩 얼굴 비추는 정도였죠. 셋째 오빠는 그때 자영업을 막 시작했어요. 치킨집을 차렸는데 사업 초기라 정말 여유가 없었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지금 가게 안정될 때까지만 기다려줘라고 했는데 어머니 병이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막내 동생이 제일 복잡했어요. 시댁에서 친정일에 너무 신경 쓴다고 눈치를 줬거든요. 특히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친정일로 집을 자주 비우면 어떡하냐고 하셨대요. 동생도 난처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어머니 간병을 맡게 됐어요. 저는 그때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병원에서 제일 가까웠거든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효도라고요. 어머니도 딸이 돌봐주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았고요. 실제로 어머니는 제가 있으면 더 편안해 하셨어요.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간병했어요. 매일 아침 8시에 병원에 가서 저녁 9시까지 있었어요. 집에 와서는 아이들 챙기고 남편 밥 차려주고 정말 쉴 틈이 없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 반응이 좀 실망스러웠어요. 미영이가 정말 고생했다.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던 건 미영이 덕분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뭔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느낌이었어요. 큰오빠는 우리 누나가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했고 둘째 오빠는 역시 딸이 낫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런 말들이 고마움의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은근히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게 맡겨졌어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미영이를 제일 편애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주로 챙기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저도 별 불만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기도 했고 제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아버지 댁에 가서 밑반찬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 우리 미영이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거든요. 그런 아버지를 보면 보람도 있었고요. 형제들은 명절 때나 아버지 생신 때 얼굴 비추는 정도였어요. 큰오빠는 사업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했고 둘째 오빠는 주말에도 일이 있어서라고 했어요. 셋째 오빠는 치킨집 때문에 주말이 더 바쁘다고 했고 막내 동생은 여전히 시댁 눈치를 봤어요. 그래도 그때는 아버지가 건강하셨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챙기면 됐어요.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작년 11월 말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이 11월 28일이었어요. 새벽 6시쯤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미영아,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급하게 아버지 댁으로 달려갔는데 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말씀도 어눌하게 하시고 왼쪽 팔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모셨어요.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보니 중풍이었어요. 뇌경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왼쪽 마비가 있고 언어 장애도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장기간 간병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머니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는 그래도 6개월이라는 시한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언제까지 간병해야 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응급실에서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형제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하나씩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죠. 큰오빠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오빠,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뭐? 정말? 어떻게 된 거야? 새벽에 연락받고 와보니까 왼쪽이 마비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장기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하세요. 그럼 지금 어떤 상태야? 의식은 있으시는데 말씀이 어눌하시고 왼쪽 팔다리를 못 움직이세요. 알겠어.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고 내일 아침에 갈게. 지금은 새벽이라 차도 없고 둘째 오빠에게도 연락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중풍은 원래 갑자기 오는 거래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알겠어. 나도 내일 휴가 내고 갈게. 지금 당장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새벽 차가 없어서. 셋째 오빠와 막내 동생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다들 놀라면서도 내일 가겠다고 했어요. 첫날 밤은 제가 혼자 병실에서 보냈어요. 아버지가 중간중간 깨어나시면서 불안해하셨거든요. 낯선 병원에서 혼자 계시면
더 무서우실 것 같아서 옆에 있어 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 형제들이 하나둘 왔어요. 큰 오빠가 제일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둘째 오빠, 셋째 오빠, 막내 동생 순으로 왔어요. 아버지 상태를 보고 다들 심각하다는 걸 느꼈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려고 해도 발음이 부정확해서 알아듣기 어려웠고, 왼쪽 팔은 아예 움직이지 못하셨거든요. 큰오빠가 의사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환자분이 82세 고령이라 회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재활 치료를 꾸준히 하시면 어느 정도 호전될 수는 있지만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나서 재활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병이 꼭 필요할 거예요. 형제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했어요. 큰오빠가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간병이 만만치 않을 텐데. 둘째 오빠가 제안했어요. 우선 간병인을 쓰는 게 어때? 돈은 형제들이 나눠서 내고, 그런데 간병비를 알아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루에 12만 원씩이면 한 달에 360만 원이에요. 형제가 5이니까 한 명당 70만 원씩 부담해야 했어요. 셋째 오빠가 먼저 부담을 토로했어요. 형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형편이 정말 어려워. 지킨 집 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많이 떨어졌거든. 게다가 큰애가 내년에 대학 들어가고 둘째도 고3이라 학원비며 70만 원도 솔직히 부담스러워. 막내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니 오빠들 정말 미안한데 우리 집도 여유가 없어.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지 벌써 3년째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시댁에서도 친정일로 돈 쓰는 걸 좋게 안 봐. 결국 큰오빠와 둘째 오빠 그리고 저 셋이서 간병비를 나눠 내기로 했어요. 한 명당 120만 원씩요. 저희도 부담이 됐지만 어쩔 수 없었죠. 하지만 간병인을 쓴다고 해서 가족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었어요. 간병인은 기본적인 간병만 해주거든요. 식사 도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주고 그런 건 해주지만 세심한 건 가족이 해야 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 아버지 상태 확인하고 필요한 물건들 챙기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곁에 있어주고 그런 건 간병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병원에 왔어요. 큰오빠는 오후에 일해 2시간씩, 둘째 오빠는 퇴근 후에 30분 정도, 셋째 오빠는 가게 일이 끝나고 저녁에 잠깐씩, 막내 동생은 주말에 한 번씩.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어요. 큰오빠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못 갈 것 같아라고 했고, 둘째 오빠는 요즘 야근이 많아서라고 했어요. 셋째 오빠는 가게가 바빠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고 했고, 막내 동생은 시댁에서 뭐라고 해서 자주 못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병원에 오는 건 저뿐이 됐어요. 간병인이 있긴 했지만 아버지가 저를 보면 확실히 안심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미영아 왔구나.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병원에 가게 됐어요.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아침 차려주고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저녁까지 있다가 집에 와서 또 저녁 차리고 집에서 병원까지 차로 40분 거리였는데 하루 2번 왕복하니까 거의 3시간은 차에서 보냈어요. 기름값도 만만치 않았고요. 병원에서는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해보고 재활 운동도 도와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간병인이 해주지 못하는 세세한 것들을 다 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려고 해도 발음이 부정확해서 간병인은 알아듣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살아서 그런지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어디가 아픈지 파악해서 간병인한테 전달해드리고 필요하면 간호사 불러드리고 처음 한 달 정도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형제들도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좀 더 수고하면 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달, 3달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신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답답했어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는데도 눈에 띄는 호전이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도 나이가 있으셔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서 서운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버지 어떠세요? 하고 안부라도 물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뜸해졌어요. 가족 톡방도 조용해졌어요. 예전에는 가끔 형제들이 아버지 안부 묻는 메시지라도 올렸는데 이제는 제가 아버지 상태 알려드리는 메시지만 올리고 답은 잘 안 왔어요. 아버지 오늘 재활치료 잘 받으셨어요. 이런 메시지를 올리면 가끔 큰오빠가 수고 많다고 답하는 정도였어요. 다른 형제들은 읽고도 답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외로워졌어요. 아버지 간병도 힘든데 가족들의 관심도 없으니까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힘들어서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오빠, 이번 주에 하루만 교대해 줄 수 있어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교대? 간병인 있잖아. 간병인이 있어도 가족이 있으면 아버지가 더 안정감을 느끼시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해야 하고. 미영아, 미안한데 이번 주는 정말 안 돼. 중요한 계약 건이 있어서 출장도 가야 하고. 그럼 다음 주는 어때요? 다음 주도. 그냥 내가 힘들면 간병인을 하루 더 쓰는 게 어때? 비용은 내가 낼게.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돈 때문에 부탁한 게 아니라 정말 혼자서는 버거워서 도움을 요청한 거였는데 둘째 오빠에게도 전화해봤어요. 오빠, 아버지 간병을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대해 주실 수 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요즘 승진 심사 때문에 야근이 너무 많아. 승진이 확정되면 여유가 좀 생길 텐데 언제쯤 확정돼요? 1-2달 더 걸릴 것 같아. 1-2달. 그동안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셋째 오빠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누나, 정말 미안해. 가게가 요즘 너무 바빠서 주말에도 손님이 많아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 막내 동생은 더 했어요. 언니, 저도 가고 싶은데 시댁에서 뭐라고 해요. 특히 시어머니가 친정일로 자꾸 집을 비우면 어떡하냐고 하셔서 정말 죄송해요.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든 형제가 다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고 사정이 있었어요. 저만 한가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는 저도 바빴어요. 남편 사업도 뒷바라지해야 하고 고등학생인 둘째 아이도 챙겨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고. 하지만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긴 했어요. 그래도 매일 병원에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루 일과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도시락 싸주고 7시에 남편 아침 차려주고 8시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9시에 병원 가서 저녁 6시까지 있다가 7시에 집에 와서 저녁 차리고 아이들 공부 봐주고 남편 사업 관련 일도 도와주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말에 쉬는데 저는 평일과 똑같이 병원에 가야 했어요. 간병인이 주말에 쉬고 싶다고 하면 대신 가야 했고요. 이런 생활이 3달 정도 계속되니까 정말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체중도 5kg나 빠졌고 만성 피로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제가 힘들어하는 걸 잘 몰랐어요. 가끔 전화로 고생 많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병실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옆 침대 보호자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60대 정도의 아주머니였는데 남편분을 간병하고 계셨어요. 따님, 정말 효녀시네요. 매일 보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오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요즘 자식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다른 자녀분들은 안 오시나요? 그 말에 괜히 서운해졌어요. 형제들이 안 오는 게 밖에서 보기에도 이상하다는 뜻이니까요. 다들 바쁘셔서요. 아무리 바빠도 돌아가면서라도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 분이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제가 시간이 좀 자유로운 편이라서요. 그렇다고 해도 보니까 따님만 계속 오시잖아요. 다른 자녀분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시는 것 같던데. 그분 말이 맞았어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가족이니까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시누이가 둘 있는데 남편 간병할 때 돌아가면서 도와줘요. 한 사람이 혼자 하면 정말 못 버티거든요. 따님도 다른 형제분들한테 도움 요청해보세요. 집에 와서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다른 가족들은 돌아가면서 간병하는구나. 우리 집만 이상한 건가? 그날 저녁에 용기를 내서 가족 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다들 바쁜 거 알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문안 좀 와줄 수 있을까요?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1시간 후에 큰오빠가 답장을 보냈어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복잡해서 다음 주부터는 시간 내볼게. 둘째 오빠도 비슷했어요. 나도 정말 미안하다. 승진, 심사 끝나면 더 자주 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셋째 오빠는 더 구체적인 핑계를 댔어요. 누나, 미안해. 요즘 알바생이 자꾸 그만둬서 내가 직접 가게를 봐야 해. 새로 사람 구하면 그때 도와줄게. 막내 동생은 한참 후에 답장을 보냈어요. 언니, 정말 고생 많아. 내가 대신 간병비라도 더 낼까? 시댁 상황상 자주 가기는 어려워서 간병비도 못 내는 상황에서 무슨 소리인지 결국 말뿐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큰오빠가 다음 주부터는 시간 내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딸이라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가? 아들들은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지? 특히 큰오빠에게 실망이 컸어요. 장남이면 아버지 간병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간병비만 내고 얼굴도 안 비추니 어느 날은 정말 화가 나서
큰오빠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이게 뭡니까? 아버지가 이런 상황인데 한 달 넘게 한 번도 안 와요. 미영아, 정말 미안해. 요즘 회사가 뭐가 그렇게 바빠요? 하루에 1시간도 못 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자유로운 편이잖아. 자유롭다고요? 저도 가정이 있고 할 일이 있어요. 왜 저만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나도 간병비 내고 있잖아. 돈만 내면 다인 줄 아세요? 아버지는 돈이 아니라 자식들이 필요하시다고요. 간병인이 있어도 가족이 와야 안심하신다고요. 야,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화낼 만하지 않아요? 5개월 동안 저 혼자 매일 병원 다니는데 그럼 내가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 누가 강요했어?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안 하면 아버지는 누가 돌봐요? 오빠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쓰는 거잖아. 간병인이 다 해줄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간병인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은 누가 해요? 그날 통화는 결국 싸움으로 끝났어요. 큰오빠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둘째 오빠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힘들다 도와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미안해하다가 나중에는 그럼 어쩌자는 거냐는 식으로 나왔어요. 미영아, 우리도 각자 사정이 있는 거 알지? 저도 사정이 있어요. 근데 왜 제 사정은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희생해야 하는 거예요? 희생이라니 그냥 아버지 돌보는 건데 무슨 희생이야.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5개월 동안 매일 병원 다니는 게 그냥 아버지 돌보는 거지라고요. 셋째 오빠는 아예 톡방에서 나가버렸어요. 제가 좀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누나 미안해 나도 정말 힘들어 라고 답장하고는 톡방을 나가더라고요. 막내 동생은 더 가관이었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언니가 화나는 건 이해해. 근데 오빠들도 다 어려운 상황이야. 언니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해를 5개월 동안 혼자 간병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해해? 그래도 언니가 제일 여유가 있잖아. 여유가 있다고? 나도 남편 있고 애들 있어. 매일 병원 다니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알아. 근데 그래도 다른 오빠들보다는 결국 모든 형제와 사이가 나빠졌어요. 톡방도 조용해지고 명절에도 서로 안부 인사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아버지 간병도 혼자, 고민도 혼자, 스트레스도 혼자. 정말 외로웠어요.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형제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라도 건강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아버지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쓰러지면 어떡해? 애들은 누가 챙기고 나는 어떡하고? 남편 말이 맞았어요. 저도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체중은 계속 빠지고 늘 피곤하고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아버지 걱정에 스트레스까지 겹쳐서 불면증까지 생겼어요. 아이들도 걱정했어요. 큰아이가 대학생인데 방학 때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엄마 건강도 중요해요. 할아버지를 내가 안 돌보면 누가 돌봐? 삼촌들이 있잖아요. 삼촌들은 다 바빠.
그럼 엄마는 안 바빠요?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는데. 아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아이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고마웠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간병 5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간병인 분에게 손짓으로 뭔가 요청하시더라고요. 간병인 분이 뭘 원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종이를 달라는 신용을 하시는 거예요. 간병인 분이 연필과 종이를 가져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뭔가 적으시는 거예요. 중풍으로 오른손도 잘 안 되시는데 정말 힘들게 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글씨가 너무 흐릿해서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영이에게 고맙다. 재산 다 주겠다. 정말 짧은 메모였지만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저에게 다 주시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진심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버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만.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다시 종이에 뭔가 적으셨어요. 5개월. 미영이만 왔다.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형제들은 처음 며칠만 오고 안 왔는데 저만 매일 왔다는 거려. 그 다음 날 아버지가 간병인 분을 통해서 공증사무소에 연락해달라고 하셨어요. 정식으로 유언장을 쓰시겠다는 거였어요. 며칠 후에 공증사무소에서 직원이 와서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아버지의 의식이 명료한지 확인하고 본인 의사가 확실한지 체크한 후에 공증을 받았어요. 유언장 내용은 간단했어요. 5개월 동안 혼자서 나를 돌봐준 둘째 딸 김미영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다른 자식들은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상속에서 제외한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유언장이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아버지, 재산이 적지 않았거든요. 본가 집과 전세 놓은 투룸 하나. 그리고 예금이 좀 있었어요. 시가로 치면 5억 정도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형제들이 뭐라고 할지 뻔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의지가 확고하셨어요. 유언장을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며칠 후에 큰오빠가 갑자기 병원에 왔어요. 한 달 만이었어요. 아마 간병인을 통해서 유언장 소식을 들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유언장을 쓰셨다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 그건 좀 아니죠. 자식들이 5이나 되는데 한 명한테만 다 주신다는 게. 그때 아버지가 화를 내셨어요. 말씀은 어눌하지만 분명하게 손짓으로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5개월 미영이만 돌봤다. 너희들 어디 있었나? 아버지가 간신히 하신 말씀이었어요. 큰오빠가 저를 쳐다봤어요. 미영아, 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한 거야? 유언장 쓰시라고 했어.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결정하신 거예요. 말이 되냐? 형제가 5인데 혼자 다 가져가겠다고? 제가 언제 다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당황스럽다고요. 그럼 유언장 찢어버려.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실 일이에요. 그날 병실에서 큰오빠와 말다툼을 했어요. 다른 환자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가 났어요. 아버지도 놀라셨는지 눈을 크게 뜨고 계셨고요. 그날 이후로 큰오빠와는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게 됐어요. 다른 형제들도 비슷했어요. 가족 톡방에서도 저만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5개월 동안
얼굴도 안 비추던 형제들이 갑자기 매일 병원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둘째 오빠는 아버지께 정성스럽게 과일을 깎아드리면서 아버지, 그동안 자주 못 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매일 올게요라고 했어요. 셋째 오빠도 아버지, 가게 일은 아르바이트생한테 맡기고 제가 더 자주 올게요라고 했고요. 막내 동생은 아예 간병인을 교체하자고 제안했어요. 아버지께 더 좋은 간병인을 써드리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갑자기 모든 형제가 효녀가 된 거예요. 5개월 동안 어디 있었는지 저는 정말 씁쓸했어요. 재산 때문에 이제야 나타난 거잖아요. 진짜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유산 때문에. 그런데 더 가관인 건 형제들끼리 제가 없는 자리에서 따로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카페에서 만나서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더라고요. 큰오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우리끼리 이야기해봤는데 아무래도 유 원장은 다시 써야 할 것 같아. 왜요? 형제가 5인데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럼 지금까지 5개월 동안 저 혼자 간병한 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그렇다고 재산을 혼자 가져갈 수는 없잖아. 둘째 오빠도 거들었어요. 미영아, 우리 입장도 생각해봐. 우리도 아버지 아들이야. 그동안 간병비도 냈고 나름대로 신경 쓴 것도 있고. 간병비요? 한 달에 120만 원씩 낸 게 자랑인가요? 저는 5개월 동안 매일 와서 아버지 돌봤어요. 시간과 노력을 돈으로 계산하면 몇 천만 원어치예요. 셋째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누나,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다들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각자 사정이요. 그럼 제 사정은 안 중요해요? 저도 가정 있고 애들 있는데 5개월 동안 매일 병원 다닌 거예요. 막내 동생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언니가 고생한 건 다 알아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완전히 배제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말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5개월 동안 아버지를 완전히 외면해놓고 이제 와서 자식 권리를 주장하다니. 그럼 처음부터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어야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큰오빠가 강하게 나왔어요. 미영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법적으로도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 유 원장이 있어도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그럼 법정에서 만나요. 누가 아버지를 진짜 돌봤는지 낱낱이 따져보죠. 그날부터 집안이 완전히 전쟁터가 됐어요. 형제들은 편을 갈라서 서로를 비난했고 저는 모든 형제와 대립하게 됐어요. 병실 분위기도 최악이 됐어요.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께 하는 이야기가 다 재산 관련이었어요. 아버지, 유 원장을 다시 쓰시는 게 어때요? 아버지,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걸 원하세요? 아버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혈압도 올라가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간병인분에게 손짓으로 뭔가 요청하시더라고요. 간병인분이 연필과 종이를 가져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뭔가 적으셨어요. 아프다. 마음이.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글씨였어요. 아버지가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는 뜻이었죠. 그 순간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버지는 아프신데 자식들은 재산 다툼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내가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5개월 동안 저만 돌봐줬으니까 제게 재산을 주시려고 한 거죠. 그런 아버지 마음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형제들이 밉긴 했지만 그래도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이잖아요. 아버지도 이렇게 자식들이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제일 걱정됐어요.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잖아요. 며칠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형제들을 다시 불러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기로요. 오빠들, 동생아, 우리 다시 제대로 이야기해 보자. 병원 상담실에서 만나자. 모든 형제가 병원 상담실에 모였어요. 분위기는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쳤어요. 제가 먼저 사과할게요. 그동안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큰오빠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미영아, 하지만 오빠들도 잘못한 게 있어요. 5개월 동안 아버지를 혼자 돌본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세요. 둘째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영아, 우리도 정말 미안해. 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돌봐요. 그리고 재산은 아버지 뜻을 존중하되 형제들과 나눌게요. 셋째 오빠가 놀란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혼자 다 가져도 되는 걸. 아버지가 저를 사랑해서 주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형제들이 원수가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막내 동생이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형제들이 정말로 돌아가면서 병원에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요. 큰오빠는 주말마다 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어요. 둘째 오빠는 퇴근 후에 자주 들러서 안부를 물어봤고요. 셋째 오빠도 가게 일을 조금 줄이고 시간을 내서 아버지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막내 동생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직접 해서 가져왔고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자식들이 모두 돌아와서 자신을 돌봐주니까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말씀도 전보다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어드셔서 혈압도 안정되고 밤에도 잘 주무시게 됐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아버지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요. 폐렴이 와서 호흡이 어려워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고령이라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하셨어요. 형제들이 모두 병실에 모였어요. 아버지를 둘러싸고 앉아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어요.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씩 보시면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고맙다는 말씀이었어요. 큰오빠가 아버지 손을 잡으면서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불효했습니다. 미영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둘째 오빠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미영이한테 너무 의존했어요. 앞으로는 미영이한테 더 고마워할게요. 셋째 오빠도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가게 핑계로 자주 못 와서 정말 죄송했어요. 미영이 누나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막내 동생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시댁 핑계 대면서 친정을 소홀히 해서 죄송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날 밤 아버지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5 자식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작은 목소리로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힘든 일들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장례식을 치르면서 형제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마지막도 제대로 못 봤을 거야. 우리가 미영이한테 빚진 거야. 평생 고마워할게. 미영아, 너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재산 정리할 때도 형제들이 양보했어요. 미영아, 아버지 집은 내가 가져.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예금도 반은 내가 가져. 우리는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재산을 달라고 하겠어. 저는 아버지 집만 받고 나머지는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눴어요. 그래도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큰오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내가 아버지 유언장을 혼자 가져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었어. 그런데도 우리와 나눠주다니 정말 고마워, 오빠. 아버지가 저에게 재산을 주신 건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둘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아가 진짜 어른이네. 우리는 재산만 생각했는데 우리 다 반성해야 해. 미영이만 희생하게 만들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이 됐어요. 형제들과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명절 때마다 모여서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챙기고요. 가족 톡방도 다시 만들어서 자주 연락해요. 이제는 누가 아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해요. 큰오빠가 얼마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미영아, 그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가족이 지켜진 거야. 만약 내가 재산을 혼자 가졌다면 우리는 평생 원수로 살았을 거야. 둘째 오빠도 그랬어요. 미영아, 덕분에 우리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어. 정말 고마워. 이제는 어머니 기일, 아버지 기일에도 형제들이 모두 모여요. 예전에는 저 혼자 준비했는데 이제는 다들 함께 해요. 큰오빠는 제사 음식 준비하고 둘째 오빠는 차례상 차리고 셋째 오빠는 꽃 준비하고 막내 동생은 청소해요. 지난 아버지 기일 때 막내 동생이 제게 말했어요. 언니, 그때 언니가 혼자 아버지 간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정말 죄송했어요.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살자. 네, 언니. 앞으로는 누가 아프면 우리 모두 함께 돌볼게요. 돌봄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특히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많은 가정에서 딸이나 며느리가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저처럼요. 바쁘다는 핑계,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한 사람에게만 맡겨두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돌봄은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혼자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드리는 거예요. 돈은 나눌 수 있지만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미리미리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부모님이 아프시기 전에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비용은 어떻게 분담할 건지, 그리고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가족들이 더 고마워해야 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형제들이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돌봄을 많이 한 사람이 재산을 더 받는 것도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면 안 되겠죠. 제가 만약 그때 형제들과 계속 싸우기만 했다면 아버지는 자식들이 원수가 된 모습을 보시며 돌아가셨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다행히 마지막에는 형제들이 모두 화해해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었어요. 그게 제일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화가 나더라도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형제들과 싸우기만 했는데 나중에 차분히 이야기하니까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마지막까지 행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재산 다툼으로 스트레스 받으시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도 가끔 아버지 생각이 나요. 병원 침대에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고맙다고 하시던 모습이요. 그때 그 마음을 알아줘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건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가족의 소중함,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희생과 봉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덕분에 이제 형제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고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됐어요. 앞으로 누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도울 거예요. 가족이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거. 힘들 때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서로 나눠서 져야 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도울 수는 없어요. 각자 형편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마음으로라도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이 외롭지 않게요. 저는 결국 혼자 간병을 했지만 마지막에 형제들이 모두 와서 아버지를 배웅해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가족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재산은 나눌 수 있지만 부모의 마지막은 함께 지켜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그리고 형제자매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형제들이니까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형제들이 모두 화해했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됐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모습으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돌봄을 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 많으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하는 일은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때로는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당연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그 사랑이 보답받을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 거예요. 돌봄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만큼 값진 일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힘내세요.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